예, 안녕하세요.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런가? 예. 일정상으로는 오늘 마지막 수업 맞는데, 예. 예. 뭐, 다음에 또 봐야죠. 필드에서. 자, 오늘 시험 잘 보셨어요? 예.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예, 제가 누누이 하지만 용어 분류하는 것, 기반시설. 예, 기반시설이 7개로 나누지죠? 자, 그 연결이, 예, 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공간시설. 공간시설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휴식 공간. 그래서 어디가 휴식이에요?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1번이 답이죠? 네, 1번이 공간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학교, 사회복지, 공동청사, 문화시설. 왠지 거리가 먼 것 같죠? 느낌에. 그럼 이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은 무슨 시설이에요? 공공문화체육시설. 그죠?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리고 유통공급은 전기, 수도, 유통,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시장, 공동구. 유통하고 공급스러우면 유통공급시설이죠? 그 다음에 방제시설은 재난을 대비하게 한 시설이잖아요. 하수도, 재활용, 폐차장. 이건 무슨 시설이에요? 환경기초시설, 폐하수, 빗물. 그죠? 환경. 여기서 재활용 시설만 딱 냈더니 이거 못 본 건데 이게 이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 5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건 무슨 시설이에요? 죽음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죽음은 무슨 시설? 보건위생시설. 그리고 항만, 공항, 주차장. 느낌이 어떠해요? 교통스럽잖아요. 교통스러우면 무슨 시설? 교통시설. 그래서 이렇게 분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맞추셨어요? 예, 그래요. 출발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42번. 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인지 지정인지 수립인지 꼭 그 구분해서 문제 푸셔야 돼. 1번은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수립권자 물었잖아요. 국장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하의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의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시도지사가 3년 이내 승인 시행이 없을 때 그러면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단독으로 수립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은 거짓말. 대신 무슨 말은 있어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건 있지만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문장이죠. 자, 여기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뭐 물어본 거예요? 타당성 검토 물어본 거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대신 뭐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타당성 검토는 없지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면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은 있죠. 근데 그게 타당성 검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는 게 어디에서 우리 공법에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기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계획에서 기본이 나오거나 그리고 관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타당성 검토가 있다. 그래서 기본이 나오는 게 뭐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또 정비법에 있죠. 정비법에는 2개가 있어요. 정비, 기본, 방침. 자, 방침은 국장이 정하죠.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법에 뭐 있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자, 그래서 이 기본이란 단어 나오면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기본이란 단어 나오면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근데 관리 2개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또 하나 관리계획, 또 하나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그래서 기본 관리 나오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런데 광역 나오면 타당성 검토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광역계획권은 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지정 나오면 누구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지정권자 아니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장하고 도지사만 하죠. 시, 도에 걸칠 때는 국장, 같은 도에서 지정할 때는 도지사.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지정권자 아니에요.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그 다음에 4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반 요청이 있으면 같이 공동 수립할 수 있죠. 이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거나 단독 수립할 때 도지사는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5번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자, 수립이죠. 원래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으면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답은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수립권자. 도지사는 지정권자도 되고 수립권자도 돼요. 자, 여기서 이제 3년 내 승인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죠. 자,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거기 있는 축소 나왔네. 축소 나오고 변경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축소다는 단어 나오면 도시적 축소에 따른 이런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든지 지구를 변경한다든지 구역을 변경한다든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방권자가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고 결정권자가 협의 심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소 나오면 경미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돼. 전략 환경.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내용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면 그때는 관리계획 위반할 때 무엇을 생략할 수 있어요? 환경은 환경이 친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토지 적성 평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요 놈이 큰 놈이고 요 놈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큰 놈이니까 이 작은 놈은 큰 놈 실시하면 작은 놈은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요? 처음에 참 잘 나왔던 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관리계획도 뭐 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결정권자 물어본 거죠.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나요? 시장군수가 위반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직접 위반 결정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기억을 딱 하시고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환경은 환경이 친다. 큰 놈이 있으면 작은 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환경 평가에서는 제일 큰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용도적 절차 특례란 말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용도적이 지정되는 걸 말하죠. 자, 그러면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의 연접한 공유시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맞나요?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도시적의 연접한 공유시면, 도시적에 연달아 접해 있는 공유시면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그 공유시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되고
우리 인천 연안부두, 부산항 이런데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는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어요. 그러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뭐 계획관리지역에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든지 농림지역에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래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되는 특례 5가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 자, 관리지역에다가 임야가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 지정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바뀌죠. 그런데 고시되면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서는 관리지역에 보전산지 있으면 단정하지 말고 보전산지는 산지 종류가 2개라 그랬죠. 그래서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래야죠. 반드시 보전산지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이 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것은 반드시 관리지역에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답은 여기는 3번이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5번은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르대. 근데 바다가 육지가 됐는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특례 인정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어때요? 같으면 그때는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그런데 다르거나 걸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딱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답은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5번 용적률. 자, 용적률 이런 거 나오면 이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암기하셔야 돼. 거원표 용적률. 자, 그래서 그 중에 용적률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용적률 비교할 때 이 3개가 제일 잘 나오니까 준주거적은 용적률이 얼마예요? 500. 주거적의 맥스가 500이니까. 그리고 준공업적이 준주거적보다 작습니다. 준공업적은 공업적의 최대 맥스가 400이니까 400. 그리고 비도시적은 용적률이 80이잖아요. 단 계획관리적만 100. 그래서 요 3개는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답은 훅 들어갑니다. 몇 번입니까? 답은 4번. 일반 공업적의 용적률은 얼마예요? 350, 300, 350, 40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적은 얼마예요? 3종이니까 300. 그리고 2종 전용 주거적은 얼마예요? 100, 150, 200, 250, 300이니까 제1종 전용이 100이죠. 그래서 플러스 50씩 증가시키니까 얼마예요? 150. 그리고 녹지적은 보존 녹지적은 80,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00.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 이제는 암기하셔요.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자,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6번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용도지구는 원래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죠. 그래서 용도지구에 대한 건축자는 원칙은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 법과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 개별적 제한을 받는 거 5개 뭐 있어요? 복자, 계고집, 복자, 고집, 계고집, 그죠? 복이 뭐예요? 복합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집단취락지구. 그래서 복자, 계고집. 요건 조례 아니고 나머지는 모르면 조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집단취락지구. 여기 있네. 집단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집단취락지구는 무슨 법에 따른다? 개특법. 그래서 우리 이거 줄여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라고 그러죠?
예, 개특법이 한다. 그러면 기억법 맞나요? 예,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발진흥지구 나왔어. 개발진흥지구. 예,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이 수립됐냐, 수립되지 않았냐. 계획이 수립됐으면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말아라. 근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것 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것 설치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란 말이 없고 계획이 나왔잖아요. 계획 나오면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니은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는 복자기구지구 없잖아요. 경관지구는 그러면 여기 해당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타 용도지구는. 그러면 경관지구는 뭐가 나와야 돼? 조례가 정한다. 경관지구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복자기구지 기억하시고 나머지 모르면 조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공업적입니다. 자, 이 복합용도지구죠. 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일반주거적, 일반공업적,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적인 토지용 도모하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면 일반 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것 외에 플러스 준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이 내놓음은 조례로 정해서는 안 된다. 자, 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일반 공업적에서는 아파트 못 짓지만 중공업적에서 할 수 있지만 일반 공업적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파트, 안마시설소, 단란주점, 노유자 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적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면 중공업적에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할 수 있는데 이 네 개는 조례로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적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면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아파트는 안 된다. 그래서 네 개. 아파트, 안마, 단란, 노유자 시설은 안 됨.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음번은 고도지구죠. 고도지구 여기 있네. 고도지구. 고도지구 나오면 뭐예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건축하지 마라. 여기도 초과해요. 미달 아니고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용도지구 행위 제한 나오면 이 틀 맞춰서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도 복합 용도지구는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맞는 것은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인가요? 2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역시 뭐 많이 틀릴 거라고 예상하면 많이 틀리네요. 자, 많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시설 사업은 여러 번 또 했습니다. 자, 시설 사업.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분할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느냐? 사업 시행지역이 넓으면. 분할해서 할 수 있나요?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된 지역별로 시시계획 작성하고 인가받아서 사업할 수 있죠. 분할 시행 가능하다. 이래 보시고. 자, 2번은 시행자. 누가 도지사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될 수 있느냐? 물었잖아요. 도지사도 될 수 있나요? 어떨 때?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 그리고 국장은 어떨 때?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어떻게 시장구에서 관계된 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근데 당해지게 있는 시장구에서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도시 관련됐으면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가 국가계획 나오면 안 돼요. 국가계획 나올 때는 국장이 나와야 돼요. 자, 그것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인접이라는 단어 나왔잖아. 인접. 자, 그러면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을 인정하지만 무엇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접지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접된 토지 등은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 나오면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접이 키워드죠. 이게 없으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인접지 수용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자 4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이행보증금 예치, 그죠? 이행보증금. 그런데 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예요. 야, 지방공사야, 너 못 믿겠으니까 돈 좀 예치하고 해. 그러면 지방공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은 편 아니었어요? 뭐 이러잖아요. 자, 이행보증금은 누구는 예치하지 않아요. 공공사업자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 그러면 민간 사업자. 이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예치하지 않는다. 요게 딱 기억하셔야 돼.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수용을 하는데 사업인정, 언제 사업인정이 시행자가 있었던 것이 뭐냐?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뭐라고 했어요? 국실.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을 본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중얼중얼 했잖아요. 국실, 개세, 정사, 주사. 국실, 개세, 정사, 주사.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을 본다. 기억하셔야 돼. 국실, 개세.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답은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 단어 나오면 요거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돼. 인접만 없으면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지문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공공사업자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8 도시군 객시설부지 매수청구. 자, 이제 매수청구 정도 나오면 우리는 기분 좋게 맞춰주셔야지. 자, 시설이 결정됐습니다. 근데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됐어. 근데 그 시설 부지에 여러분 땅을 갖고 있어. 근데 몇 년 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10년 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여기는 바로 나오네.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됐다. 여기서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인가. 그죠? 그러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누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 이외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대. 그러면 그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해요, 제외해요? 여기는 포함한다. 예, 요 부분이 틀렸죠. 약간 화가 났었죠? 자, 설마 이거 가지고 장난쳤을까? 칠 게 없으니까 별거 가지고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화를 좀 푸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렸다고. 아니 답이 없는데 그런다고? 여기는 포함이에요. 토지 건축 포함해서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그다음 매수 청구했으면 몇 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이에요. 6개월 이내 여부 결정. 매수 여부 결정하죠. 자, 그러면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지했어.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하겠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돼요.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6월 2년 기억하셔야 돼요. 여부 결정은 2월, 매수해야 한다는 2년. 자, 그 다음에 4번 지자체인 매수무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나요?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것도 어떨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원하는 때는 다 주는 것이고, 근데 원하지 않아도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일 때는 그때는 얼마가 초과될 때?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네, 너무 지문이 쉬우니까 설마 뭐 이렇게 그런 생각 버리시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디다 틀렸어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니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그 시설 부지에서 뭐 할 수 있어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3층 이하의 일종근생. 근데 일종근생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근생은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2종근생설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1종, 2종 근생이 건축할 수 있다. 모두는 다 아니고 2종 근생시설 중에 무엇은 안 돼요? 2종 근생시설 중에 무엇은 안 된다? 어둠의 시설은 안 된다. 어둠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1종 근생은 다 설치할 수 있는데 2종 근생은 요 3개는 안 돼요. 4개는 안 돼요. 어둠의 시설은. 그러니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생, 그리고 2종 근생. 단 2종 근생시설 중에 안마, 단란, 노래,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기품들 기억하셔야죠. 여기는 모든 이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맞는 건 답은 4번이 맞아요. 4번이 맞다.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여기도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답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AU 규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1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공원이 해제되는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당해작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아, 의무적 지정을 물었구나. 우리가 어디가 해제될 때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공원이 해제되거나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해제 지역이 공원이거나 시가 조정구 해제될 때 의무예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의무적 해제 지역을 물었구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택지개발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 인천시 전부는 아니지만 인천시의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이 지역에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택지개발지구대. 그러면 이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에다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가 나와도 맞고 일부가 나와도 맞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다만 이런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여기는 임의적 지정, 여기는 의무적 지정.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자, 도시적 외의 개발진흥지구는 항상 궁합이 맞아야 돼. 위치 요건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과 궁합이 맞아요. 계획관리지역에 있다거나 생산관리지역에 있다거나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죠. 자, 계획관리적 산업.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는 항상 무슨 지역인지 요 위치 요건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적 위개발진흥지구는. 그래서 주거개발과 특정 개발은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관광휴양은 도시적 외지역. 그래서 도시적 외의 개발진흥지구는 위치 요건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시료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구역이 지정됐는데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효력을 잃는다고요. 여기는 3년이죠. 3년. 그러니까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돼요. 구역이 지정되면. 그래서 안 그러면 요 놈이 다음날 시료되잖아요. 그래서 구역 시료는 3년이고 계획 시료는 5년. 계획은 어떨 때 나와야 돼?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됐는데 여러분이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다음날 계획의 지정, 계획이 효력이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물었어요.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넣는데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요 놈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냐. 반드시는 틀렸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뭐예요? 기용이.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의 배치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나머지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 최고 최저 한도 간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의무적 내용은 기용이다, 기용이. 근데 이걸 다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 최고 최저 한도 간 사항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에요. 나머지들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용이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몇 번이 틀렸다고요?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거 굉장히 많이 틀렸네. 네, 거의 거의 틀렸네요. 자, 기용이는 데리고 다녀야 돼요. 기용이는 나머지 부분들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행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 작년에 이런 개발행에 따른 공공시설이 나왔죠. 자, 이 공공시설 기속 나오면
이 새로운 공공시설. 자, 여기가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 청사 있었는데 청사가 시내 청사를 다른 데다 옮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곽의 부지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공공시설을 건설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요? 당연히 무조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하죠. 네, 새로운 공공시설은 개발 행위를 해준 자가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새로운 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줘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용도가 폐지돼서 불용이 되는 종래 공공시설, 이건 누가 가져요? 그럼 이 기속은 개발 행위를 한 자가 갖죠. 개발 행위를 해준 자가 갖죠. 종래 공공시설은. 그런데 이 개발 행위자가 행정청일 때와 그리고 비행정청일 때 종래 공공시설의 기속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건물이 오래됐긴 했지만 땅가격이 비싸서 여기에 있는 시설 처분하게 되면 발생하는 수익이 여기는 땅가격이 겁나 높게 평가돼서 수익이 100억의 수익이 발생할 것 같아. 근데 외곽에 부지 매입해서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는 80억의 비용이 이렇게 소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있어도 개발 행위자가 행정청이면 종래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행정청이 아닐 때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죠. 비행정청일 때는 이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종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기속해라. 그러니까 80억에 해당하는 만큼만 무상 기속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무상 기속에 대한 사항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돼. 그럼 아까 행정청일 때는 수익과 비용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각각 관리청, 행정청 무상 기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얼마가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20억의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20억의 수익을 혼자 꿀꺽해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행정청일 때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은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익금의 사용을 제한하니까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각각 무상 기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자 행정청일 때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은 이런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새로운 공공시설은 묻지만 무조건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 개발행위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4번. 3번 종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돼. 행정청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무상으로 기속된다. 행정청일 때는. 그런데 4번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아니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상으로 기속되는 게 아니라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이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즉 80억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기속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어디가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그래서 공공시설의 무상 기속, 이 구분을 딱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기속 시기예요. 언제 그러면 방금 전에 행정청일 때는 각각 무상 기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기속돼요? 행정청일 때는 준공검사 받고 건물 다 지면 준공사 받고 기속될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합니다. 그러면 이 통지하면 세목을 통지하면 각각 기속이 된 걸로 본다. 그래서 행정청일 때는 기속 시기가 세목을 통지하면 각각 무상 기속된 걸 봐요. 그래서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자, 답은 4번이죠. 근데 요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할 때 이거 통째로 작년에 이렇게 나왔지만 요즘은 오지선다 중에 이런 지문이 하나씩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지문들도 다 꼼꼼히 다 정리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받고. 자, 51번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자, 일단 개발 밀도 관리구역 사오면 머릿속에 뭐가 딱 이미지 떠올라야 돼요. 개발된 지역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건폐 용적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되고.
자,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저 들어봤어. 그래, 들어봤죠. 봤어. 근데 개발행 건수 인구 증가율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이잖아요. 개발행 건수 인구 증가율 나오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아니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개발행 건수가 증가되고 인구 증가가 됐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개발행하고 기반 설치가 필요하게 되니까 그 지역은 기반시설 부족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네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 관할구역 사항이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지정하는데 자 2번 지정 변경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한다. 어디다 틀렸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죠. 성장관리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지만 요 놈만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 놈이 뭐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그 다음에 3번은 향후 1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1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그리고 수도, 그리고 하수도, 그리고 학교 이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런 설치가 곤란한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나오는 기준은 다 2년 20이다. 2년 20이다. 도로량이 20% 이상 미달한다든지 수도가 수요량이 2년 이내 초과고 예상된다든지 하수 발생량이 2년 이내 당해지게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고 예상된다든지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고 예상되는데 기반 설치가 곤란하면 지정해라. 자, 그래서 여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 맞아요. 맞는데 여기는 뭐가 틀렸어요? 숫자가 틀렸죠. 2년. 그래서 요 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학교 학생 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럴 때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는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얼마? 20% 이상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학교 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틀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설치는 곤란하고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개발행위 규제하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우리 시행령에서는 법에 있는 규정 중 뭘 강화하고 있어요? 용적률 최대한도 몇 퍼센트? 50%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그래야지 용적률을 완화해보지면 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강화 나야겠죠? 그 다음에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 범위를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엔 심의 거친다. 자, 우리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가 있었죠. 변경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답은 5번이 맞습니다. 네, 5번이 맞고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한다.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이 답이고 나머지 틀린 지문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52번 기반시설 유발 개수. 자, 기반시설 유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은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틀렸지?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크면 클수록 설치비용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건축법 29개 용도군에 대한 유발 개수가 국토계획법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다 개수가 2.1이니 1.9니 1.6이니 못하고 순서만큼은 중얼중얼해서 애워놓으시라고 그랬죠. 어떻게 외웠어요? 위관이 문종운순 한판숙 이랬잖아요. 위관이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이종근생시설 2.1, 1.9, 1.6 숫자는 몰라도 위관이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문종운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다 1.4 문종운순. 그리고 계란 한 판 일종근생 판매시설은 1.3. 그리고
숙박시설 1.0, 의료시설 0.9. 그리고 밑에 이제 0.7은 겁나 많아요. 뭐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교육 뭐 이런 시설들은 모르면 0.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관이, 문종운순, 한판, 숙, 중얼중얼 하세요. 이렇게 해야 요 문제 쉽게 풀어요. 자, 그러면 자, 일종 높은 것은 나왔어. 일종 근생에서 위관이, 문종운순, 한판, 수구해서 순서대로 해서 쭉쭉쭉 찾으면 돼. 높은 순서. 그러면 일종 근생시설은 1.3이죠. 1.3. 위관이, 문종운순. 근데 공동주택. 여기 주택 없죠. 주택은 0.7. 모르면 0.7. 우리 0.9까지만 외운 거예요. 0.9까지만. 의료시설 0.9까지만 외운 거예요. 자, 모르면 그 밑에는 이제 0.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0.7. 의료시설, 0.9. 업무시설 몰라. 0.7. 숙박시설 1.0. 그래서 개수를, 여기는 개수를 외우는 것보다 순서를 외워놓으시면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위관이, 문종운순, 한판, 예. 중얼중얼 하시고 계세요? 네,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예? 뭐 거의 다 틀리셨는데. 자, 그래서 답은 여기는 몇 번요? 예, 1번이 답이다. 유발개수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들어갑니다. 자, 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 있다. 자, 옳은 것은 나서 개발구역 지정. 자,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나온 것이죠. 자,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장. 이거 주택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의 장이죠. 이 사람은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제한하죠. 그러면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이 플러스 얼마? 30만. 또 뭐? 국가계획. 그리고 제한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를 지방공사가 나오면 안 돼요. 세가 이게 다 나와야 돼.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 답은 1번이 답이에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 중국집 천장에 불할 때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장. 답은 1번입니다. 자, 어디에도 지방공사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2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봐야죠. 2번은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의 내용이다. 자, 우리 개발계획에는 내용들이 쭉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에요. 예, 시행자가 정해지면 개발계획에 맞게끔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그 개발구역 내 지구단위 계획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거지역의 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우리 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과 규모가 정해졌잖아요.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은 최소한. 그리고 공업지역이 얼마? 3만 이상. 그래서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개발구역 시행할 때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시행할 때는 주거지역은 최소한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공업지역은 3만.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1만. 그래서 도시 안에서는 규모가 1만, 3만. 근데 도시가 아닌 지역은 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30만. 그리고 아파트 연립이 있으면 10만. 이렇게 규모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지방공사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공사가 제한할 때 해당 대상구역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되나요? 네, 제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할 때 동의를 얻어야서 제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민간 사업 시행자일 때고 공공사업자는 제한할 때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자잖아요. 제한할 때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한할 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할 때는 그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해요. 근데 공공사업자는 제안할 때 동의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저 5번은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이 이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걸칠 때. 자, 그럴 때는 누가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돼? 그때는 국장이 지정한다가 아니라 누가? 여기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즉 지정 권한 있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불성립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는 중국집 천장에 불할 때 불이 불성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거나 이럴 때는 서로 권한 있는 자들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정에 대한 내용 보시고 답은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고 나머지 부분들 어디가 틀렸는지 이렇게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자, 조합. 자,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 중에 이제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들죠. 만들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해 주죠. 자, 그러면 그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외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1번.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 안에 있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조합이 설립됐으면 조합원은 누가 돼요? 여러분 이 지역에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해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조합원은 누가 돼요? 조합원은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죠.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아니죠. 재개발할 때는 이 사람들 다 맞죠. 이 사람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도시개발조합은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은 돼요.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정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은 택지개발 사업이니까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어디다 썼어요? 우리 개발법은 대의원회 설치가 임의기구라고 그랬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얼마?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발법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근데 정비법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그래서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임의기구인지 필시기구인지 기억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합부 회사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맞나요? 자, 이거 총회 고유결상 물었잖아요. 대의원에서 대행하지 못하는 only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총회 고유결상. 5개 뭐 있습니까? 정황게임에 그죠? 정이 뭐예요? 정관을 변경하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장, 이사, 감사, 해가 요거잖아요. 조합부 합병과 해산. 조합부 합병과 해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대의원이 대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환계임해. 그래서 조합부 합병과 해산은 총회 고유결상이다. 그러면 3번이 맞나요? 자, 3번이 맞고. 그 다음 4번은 조합부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개발법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해요? 지정권자에게. 왜 지정권자가 조합이 설립되면 지정권자가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해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 조합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나요?
조합원은 될 수 있죠.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되니까. 그런데 무엇은 안 돼? 임원은 안 되죠. 임원의 결격 사유잖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3인방은 임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조합에 관련된 사항들 잘 체크하시 바랍니다. 자, 답은 3번이죠. 총회 고의결산, 정환게임회, 정환게임회 이것들 꼭 한번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입니다. 자, 이제 조합이 뭐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잖아요. 자, 그러면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국장,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누구예요? 실시계획은 시행자라서 인가는 누가 해요? 지정권자가 인가하죠.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그리고 또 국장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었죠. 중국집 천정의 불 이들이 이제 실시계획 인가권자죠. 그런데 자 이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들이 실시계획 인가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주민의 의견을 듣나요?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인가하거나 또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나요? 자, 개발법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고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하급 행정청. 그래서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하급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 듣는다. 국토계획법의 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권자 인가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요. 공람회. 정비법도 시장 군수 등이 사업시에 인가할 때는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해요. 국토계획법 그리고 정비법은 공람을 하는데 도시개발법은 인가권자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라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한다. 그래서 다시 55번은 답은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국장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작사나 인가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 요거 개발법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나요? 아까 개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인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겠죠. 자, 맞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요?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근데 이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인가할 때 이렇게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정권자. 그러면 실시계획에는 실시계획이 사업계획이잖아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노소, 자금계획 이런 사항을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돼. 뭐 첨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무조건 첨부한다고 보세요. 자, 그거 가지고 할까 요놈을 할까 말까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동의가 있느냐 하면 동의만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 서류는 다 첨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어. 그러면 이 고시된 내용에 자,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 고시했어요. 근데 고시된 내용에 이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이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에 이것처럼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 포함돼서 고시가 됐다면 뭐 또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 된 걸로 본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언제 결정 고시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 된 걸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잖아요. 근데 고시된 내용에 결정될 사항이 포함돼서 고시가 됐다면 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 된 걸로 본다. 특례를 인정하죠. 근데 이 경우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 본다. 조촉이 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지문들 다 맞는 지문이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인가권자가 실시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하급 행정청. 여기만 주민의견 청취 아니에요. 개발법만 주민의견 청취가 없어요. 하급 행정청.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자, 수용 방식에서 두 개는 꼭 알아두시라고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낸 거예요. 이건 틀리면 좀 너무너무 아깝죠. 56번. 자, 우리 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보상대금을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시행자가 택지 개발에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원형지 상태로 공급해서 개발자에게 줘서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시행자가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분양 토지 건축물에 얼마 초과하지 않습니까?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 규모는 분양 토지 건축물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 2분의 1 초과 금지. 토지 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 2분의 1 초과 금지. 조정 분양 토지 건축물에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그리고 자, 또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원형지를 원상태 토지를 공급해서 직접 이런 개발하게 할 수, 개발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그 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 이내. 3분의 1. 그래서 토지 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 금지.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 2분의 1, 3분의 1 기억합니다. 또 바뀌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요? 답은 4번이죠? 네, 4번이다. 이것들은 틀리지 마세요. 자, 잘 나오는 지문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57번. 환지 예정지. 자, 여러분, 환지 예정지가 뭐예요? 환지 예정지는. 자, 우리 환지 방식에서 A가, 이거 종전 토지야. 종전 토지인데 A 땅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택지 개발되면서 A가 환지 계획에서 이 땅을 받기로 했어요. A가 나중에 사업 끝나면 얘가 나중에 환지 받을 땅이에요. 종후 토지예요. 사업 후에 토지다. A가 받을 땅이에요. 자, 그러면 환지 예정제는 환지 받을 땅 어차피 네 땅 될 거니까 미리 가서 사용 시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환지 예정제. 이거 환지 계획에서 이거 주겠다고 정했으니까 어차피 네 땅 될 거니까 미리 가서 사용 시게 해라. 그죠? 환지 예정지 지정은 누가 해요? 시행자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그죠?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하면 어떤 효과 발생해요?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 수익권이 어디로 옮겨져요? 예정지로 이전된다. 어차피 네 땅 될 거니까 미리 가서 사용식의 권능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런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다고 그래서 내가 환지 받을 땅이지만 예정지가 지정됐다고 해서 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정지는 아직은 법률상 내 땅은 아니니까 처분은 안 되죠. 환종 공고 다음날 내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채비지는 이 시행자가 나중에 이거 가져갈 채비지예요. 그러면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사용시뿐만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를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채비지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지 지정하는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러면 환지 예정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1번. 환지 예정지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 지정해줘요. 시행자가 환지 받을 땅 미리 사용시가 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그런데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되나요? 지정해야 한다. 환지 예정지는 할 수 있다지. 환지 예정지는 공사기관이 당기를 한다면 굳이 뭐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할 필요 없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임의적 절차다. 그래서 개발구역 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어떤 효과 발생한다고? 종전 토지에 있던 용의권, 사용시권이 이쪽으로 옮겨진다. 그죠? 그러면 종전 토지는 사용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됐으니까 사용수가 할 수 없고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가 된 날까지. 왜? 공고 다음 날은 예정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 땅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공고가 있는 날까지. 그러면 2번은 어디다 틀렸어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시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환지 예정지는 사용시권 옮겨주는 것이니까 종전 토지를 사용시가 할 수 없고 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를 환청 공고가 있는 날까지 사용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면
3번은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될 때는 사업 소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시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 없다. 우리는 사용식만 할 수 있지 처분할 수 없어요. 내 땅이 아지기 때문에. 근데 공사비용 충당해서 시행자가 갖는 채비지는 예정지를 지정하면 사용식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하다. 채비지는 처분도 가능해요. 채비지는 처분도 가능하다. 이것도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4번 환지 예정지를 시행자가 지정해 주잖아요. 지정할 때 용의권을 옮겨준 것이니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었다면 예정지에다도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아울러 지정해야 되나요? 용의권을 옮겨준 것이니까 용의권은 그러니까 임차권자 등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여기서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맞나요? 4번이 맞는 문장. 예정 정할 때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올려주자. 자, 그러면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해서 종전토지 사용수익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누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관리해야 된다. 예정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누가 관리하라고요? 시행자가 관리하지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환지 예정지 그러면 머릿속에 요 이미지 꼭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는 4번만 맞고 나머지 틀렸죠. 자, 보시고. 자, 58번까지 풀고 가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환지 방식은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한단 말은 권리가 옮겨진다. 그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 이제 환지 예정지로 임의적 절차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다면 자, 언제부터 이 땅은 여러분 땅이 된다고요? 이 환지계에 정한 이 환지는 언제부터? 환지 처분 공고 다음 예, 답이 여기 있네. 여기 다음 날 있어요. 다음 날부터 뭘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거 나와야 되는데 왜 뚱뚱한 데가 나오지? 다음 날부터 종전. 취득은 무조건 환지경 다음 날이에요. 자, 다음 날. 그죠? 그런데 옮겨지지 않는 게 있었죠. 무엇은 안 옮겨져?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 전속하는 토지는 종전 토지에 남지, 새로운 환지에 오지 않죠. 이 표현은 어떻게 해요?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전속되어 있는 처분은 새로운 환지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요. 그냥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새로운 환지로 오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자, 보시고. 그 다음 또 옮겨지지 않는 권리 하나 있다고 그랬죠.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토지된 권리니까 종전 토지 이것도 남아야지. 그런데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언제 소멸한다? 소멸은 무조건 언제?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이 끝날 때 소멸한다. 끝날 때. 아침에 9시 공고했으면 24시면 끝나잖아요. 소멸은 공고한 날이 끝날 때. 취득은 공고 다음 날. 그것만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5번 채비지, 4번은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자, 채비지는 원래 시행자가 환청 공고 다음 날 자, 4번 문제. 자, 채비지입니다. 이미 채비지는 원래 시행자가 가지고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하는데 채비지는 예정지를 지정하면 미리 처분해 버릴 수 있죠. 그러면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되어 처분됐을 때는 그때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다음날 취득한다 이러면 안 돼요. 다음날은 원래 시행자가 취득하는데 미리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채비제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환지계획에서 여기 채비지 보류지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채비지 보류제 소유권 취득도 공고 다음날이죠. 무조건 취득은 다음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채비제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제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 보류제를 다 시행자가 갖는다 이러면 안 되고, 채비제는 시행자가, 보류제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각각 당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도 여러분 지문 우리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것은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틀렸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체크하시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